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훈구파가 세웠죠. 그래서 15세기 때는 훈구파 시대고 16세기는 뭐다? 살인파의 시대입니다. 자, 훈구파는 여러분 혁명파 사대부, 얘네가 관악파가 됐다가 훈구파로 바뀌는 거죠, 명칭이. 그 다음에 고려말 옹건파 사대부는 사학파가 됐다가 이름이 살인파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중앙집권, 부국강병을 중시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중시한다. 근데 여기는 향촌 자치를 주장하고 의리와 도덕을 중요시하죠. 자, 이들은 여러분 향촌에 기반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유향소, 그 다음에 서원, 그 다음에 향약, 이런 것들이 다 사림의 기반이었죠. 향촌에 있었던 사림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향촌 자치를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리학은 뭐야? 성리학은 중국을 중시하는 거야? 오랑캐를 중시하는 거야? 중국. 그러니까 이 살인파는 성리학적이 더 세, 세계가. 훈구파보다 성리학 등이 더 강하죠. 그래서 기자조선을 중시합니다. 기자는 중국인이죠. 우리 고조선 몇 개였어? 세 개였죠.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런데 기자조선이 중국인이잖아.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서 기자조선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살인파는 처음 언제 진출하냐면 성종 때 진출합니다. 성종 때. 자, 향촌에 있었던 유양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에 진출해. 그 다음에 서울에 진출한 다음부터는 어디서 활동하냐면 삼사에서 활동합니다. 삼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여기서 활동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삼사 추천권이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삼사 추천권 있는 애들이 바로 전랑입니다. 특히 2조 전랑. 알겠죠? 2조 전랑이 3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2조 전랑과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인이 계속 진출하니까 훈구가 내버려 두겠어요? 죽여버리겠어요? 죽여버리겠죠. 그게 사화입니다. 4번의 사화가 있었죠. 살인이 자꾸만 진출하니까 막 죽여버리는 거야. 자, 무오사는 여러분, 무오사는 연산군 일으킨 건데 여러분 김종직이 어떤 글을 쓰냐면 조의제문을 씁니다. 조의제문은 뭐냐면 항우가 초나라의 항우가 초나라 왕을 죽였죠. 이거를 세조가 단종을 죽인 거랑 빗댄 거야.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때는 김종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직의 시체를 꺼냅니다. 꺼내서 부관 참시하죠. 목과 손발을 다 치죠. 예,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오사와. 자, 갑자사는 뭐냐면 갑자사는 성종의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굽니까? 아까 한 명의 딸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 명의 딸이 죽었어. 그래서 후궁 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윤씨죠, 윤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후궁이었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후궁들끼리 친구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왕비가 되니까 후궁들이 인정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왕비랑 후궁이랑. 싸우다가 성종이 지쳐가지고 윤씨의 편 안 들어주니까 윤씨가 열받아서 성종의 얼굴을 긁어버린 거야. 그래서 윤씨가 쫓겨나고 사약을 먹고 죽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왕비가 죽으면 후궁에서 뽑지 않아요. 그래서 원조 교제가 합법화되는 거야. 이제는 40몇 살 어린 여자랑 결혼해요. 선조도 왕비가 죽자 후궁에서 뽑지 않고 40몇 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죠. 인목대비. 영조도 그랬고. 예. 자, 그래서 이 갑자사는 뭐냐면 어머니 그 윤씨가 죽을 때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누구도 죽냐면 훈구도 죽어요. 훈구도. 그래서 여러분 영화 관상 보면은 그 한 명의 시체를 꺼내죠. 그래서 부관참시하잖아요. 이게 갑자사입니다. 갑자사는 훈구 사람이 다 죽어요. 자, 연산군이 하도 개판을 치니까 중종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훈구파가 중종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몰아낸 거야. 근데 이제는 중종은 너무 훈구파가 힘이 세지니까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살인파 조광조를 불러요. 근데 반대로 조광조가 너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조광조를 칩니다. 그게 뭡니까? 기묘사죠. 훈구를 견제하려고 살인을 불렀는데 조광조를 불렀는데 조광조가 너무 세지니까 반대로 조광조를 친 겁니다. 이게 기묘사죠. 자,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여러분 주초위왕 사건이죠. 자, 사료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료를 보면은 훈구파가 조광조를 견제하려고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꿀을 발랐다는 거예요. 주초 이왕. 꿀을 발랐다는 거야. 이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합치면 주초 합치면 뭐가 됩니까? 조씨가 되죠. 조씨가 왕이 된다. 그래서 중종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조씨가 왕이 된다 하고 조광조를 쳤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실험을 해봤어. 정말 이렇게 꿀을 발라보니까 벌레들이 이렇게 안 먹는다는 거죠. 여기 먹다 반찬 먹고 여기 먹다 반찬 먹고 그러다니까 이런 나무님은 존재하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하면 조광조를 친 건 중종 자신입니다. 훈구를 견제하려고 조광조를 불렀는데 조광조가 너무 세지니까 오히려 중종이 조광조를 친 거죠. 훈구와 손을 잡고. 이런 나무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뭐냐면 을사사화는 이거죠. 자, 중종이 이제는 첫 번째 와이프가 대운입니다. 윤씨인데 힘이 강했어요. 그 오빠가 윤임이고 인종을 낳고 죽었어요. 이 대운이 여자가. 두 번째 여자가 소윤인데 같은 윤씨인데 처음에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소윤이라고 그래요. 오빠가 윤영원이에요. 자, 아들을 낳니 명종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중종 다음에 인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윤, 즉 문정왕후는 왕위를 뺏고 싶어. 명종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종 외삼촌 윤임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윤임 친구 중에 살인파가 많았어요. 윤임을 치는 과정에서 윤임 친구 살인파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을사사화. 그 다음에 인종 곧바로 죽어요. 거의 죽였겠죠. 이쪽이. 살인 안 나오지만 죽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위를 뺏는 거죠. 이렇게 명종. 윤영원 세력이 윤임을 치는 과정에서 을사사화가 나옵니다. 자, 명종은 여러분, 명종은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배다른 동생들의 자식들을 다 불러요. 아들이 없으니까 명종은. 그래서 배다른 동생들의 자식을 다 불러가지고 왕관 있죠. 왕관, 익성관. 예, 왕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게 벌집을 표현한 거예요. 벌집. 이 벌들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 그래서 익성관을 딱 써보라고 그래.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 써. 막 쓰고 재밌다 썼는데 제일 꼬마 한 명이 왕이 쓰는 모자를 쓸 수 없나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 잘 나왔다 하면서 나한테 왕위를 주니까 선조. 그래서 여러분 조선에서 최초로 서자가 왕이 된 겁니다. 선조. 얘가 평생 히스테리가 있어. 서자. 적자가 아니잖아. 근데 선조도 불쌍하죠. 자기도 서자인데 자식도 다 서자야. 적자가 없어. 왕비가 아들을 몰라. 다 서자죠. 예. 자, 여러분 살인파의 기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인파의 기반 정리하면 우선 여러분 향촌에서 뭐가 있었죠? 유향서, 서원, 향약 이런 거 있었죠. 향약은 보세요. 농민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서 뭐다? 삼사를 장악해서 또 살인의 기반이 됩니다. 삼사, 향약, 서원, 유향서 이런 것들이 모두 살인의 기반이죠. 자, 이제 선조 때부터 살인파가 집권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붕당 정치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살인파가 집권하기 때문에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살인파가 여러분 두 개로 갈라집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요. 동인과 서인. 여러분 어느 쪽의 얼굴이 동안일까요? 어느 쪽의 얼굴이 동안이다? 동인입니다. 젊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선조 때 새롭게 등장한 애들이야. 예, 이름부터 보세요. 이 동인의 거두가 김용원인데 효리원빈 젊은 애 같잖아. 서인은 원래 명종 때부터 공무원 한 애들. 나이 많은 애들. 심의겸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젊은 애들, 이쪽이 늙은 분들 이렇게 되는 거야. 얼굴이 동안이죠. 김용원, 효리원빈. 근데 얘네가 갈라진 계기는 바로 이겁니다. 척신정치. 외척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여러분 명종 때 어떤 외척이 개판을 쳤어요? 윤영원. 아까 왼쪽 페이지 써 있잖아. 윤영원. 이렇게 외척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라고 논쟁을 벌이는데 서해는 여러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얘네들은 윤영원 잘 알아 못 알아. 명종 때부터 공무원 했으니까 잘 알고 그 다음에 심의겸조차도 명종의 외척입니다. 명종의 외삼촌이 윤영원이라면 명종의 처남이 심의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외척이 정치에 관여하는 걸 막자. 그런데 심의겸 자체가 외척이니까 소극적인데 이쪽은 적극적이야.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되는 겁니다. 특히 뭐라고? 척신정치의 잔재청산 문제.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 좀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하죠. 밑에 그림 좀 한 10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을해당론입니다. 을해당론.
이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3, 4를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아까? 2조 전랑. 2조 전랑직을 얻어야 3, 4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2조 전랑직을 얻으려고 대립하고 있죠. 처음에 김효원이 2조 전랑직을 얻으려고 하자 김효원이 심의겸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김효원이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었을 때 윤용원의 아들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막 그런 거야. 나중에는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 2조 전랑이 되려고 하자 김효원이 반대하는 겁니다. 외척이 명종의 처남이잖아 심의겸이. 외척 세력이 2조 전랑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2조 전랑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대립하는 걸 을해당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분당돼요. 그러니까 척신정치를 없애자. 그리고 또 이 2조 전랑직을 얻기 위해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데 누가 신진 세력, 젊은 세력이다, 얼굴이 동안이다, 동인, 김효원이고 서인은 심의겸, 기존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사림들은 주로 경상도에 살았고 훈구는 주로 경기도에 살았어요. 경기도. 그러면 이제 선조 때부터 얘네가 정권에 진출하는 거죠. 그럼 이쪽이 서인으로 많이 갔고 100% 아니지만 이쪽은 죄송합니다. 이쪽이 서인으로 많이 갔고 이쪽이 동인으로 많이 갔다고 봐요. 1차진 않지만. 알겠죠? 쓰지 마시고 괜히 그랬다. 1차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기존에 거의 훈구였던 애들이 서인이 되는 거고 새롭게 등장한 애들이 동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인은 이제 두 개로 갈라져요. 이황학파와 조식 서경도 학파로 갈라지고 서인은 이학파와 송원학파로 갈라져요. 이게 두 개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이황학파는 남인입니다. 남인이고 조식 서경도 학파는 북인이에요. 이인은 뭐예요? 노론이고 성원은 서론인데 지금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동인은 남인과 북인. 이황학파와 조식 서경도학파, 서인은 노론, 서론, 이학파와 송원학파로 분화돼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우선 동인이 이황학파, 조식 서경도학파로 갈라지는 상황을 볼게요.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 계기. 그래서 이거부터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 상황을 보면 바로 뭡니까?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갈라지는 겁니다.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정열입은 여러분, 동인입니다. 정철은 서인이고, 정열입은 동인인데, 이게 진짜인지 뻥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하여튼 정철에 의하면 애가 반란을 꾀했다는 거야. 정감독을 믿고. 이제 정씨가 왕이 된다. 하면서 애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야. 진짜인지 뻥인지 몰라요. 정철이 동인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본 애들은 북인이 되고 피해를 안 본 애들은 남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피해를 많이 받고 피해 안 봤어. 그럼 보세요. 북인은 피해를 안 봤어요. 그렇죠. 북인은 피해를 많이 봤어. 그럼 북인은 서인에 대해 강경파야 온건파야? 강경파가 되고 얘네들은 서인에 대해서 온건파가 되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피해를. 그리고 이쪽은 무슨 학파다? 조식 서경덕 학파고 이쪽은 여러분 이황학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데 북인은 정열입 모반 사건 때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가 되고 남인은 피해를 덜 안 받기 때문에 온건파가 됩니다. 자, 여러분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합니다. 북인이 집권해요.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써있네. 임진왜란 때 여기 써있죠. 의병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이들이. 특히 정인홍, 홍의장군 곽재후. 홍의장군 곽재후. 홍의장군은 임진왜란 때 맨날 빨간색만 입고 다녔죠. 얘네들이 의병활동을 활발히 해서 향촌사의 기반이 튼튼했단 말이야. 그래서 광해군 때 북인이 정권을 잡는데 독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도와줘? 명나라가 도와줘요. 근데 나중에 여진족이 후금을 세운단 말이야. 근데 명과 후금이 싸울 때 명나라가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죠. 왜?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광해군이 배신하고 중립외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거야. 서인 중심으로 북인을 몰아낸 겁니다. 중요했던 건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는데 배신했다. 그러면서 서인이 북인을 몰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인조반정은 이 서인이 북인을 몰아낸 건데 남인은 이 서인 정권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남인은 서인에 대해서 강경파야, 온건파야? 온건파니까 참여하죠. 피해를 안 받잖아.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상호 공존하는 체제로 집권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여당, 집권 정당이 된다면 남인은 야당이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의 여기가 새누리당.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는 야당이고. 자,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예성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성 논쟁을 이해하려면 또 뭐를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도 이해되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보죠. 다음 페이지로. 자, 여기 좀 보십시오. 가계도. 선조의 첫 번째 와이프가 있었는데 아들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후궁에서 뽑아 원조규제. 원조규제. 죄송합니다. 원조규제라는 표현 쓰면 안 됐죠. 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이. 그러니까 어린 여자와 결혼했어요. 40몇 살 어린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왕비가 아들 낳았으니 군이야, 대군이야? 대군이에요. 대군. 여기 후궁들이 난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는 광해군이 세자가 됩니다. 왜? 선조가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임진왜란 때 선조는 빨리 도망가고 싶어. 빨리 세자한테 물려주고 세자를 정해서 도망가고 싶어. 세자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싶었던 거죠. 도망가고. 자기 도망가고. 근데 첫째가 임해군인데 성격이 난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떨결에 광해군이 세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광해군이 세자가 된 다음에 선조가 인목대비와 결혼했어. 적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이쪽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러다가 선조가 죽어요. 네. 그래서 광해군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인조반정 일어나죠. 인조반정은 서인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조 때는, 뭐 모르는 분은 써주십시오.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고, 여러분, 인조 때는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나중에 이름 뭘로 바뀌죠? 청으로 바뀌는데 이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인조는 막 머리 박습니다. 삼전도에 가서 죄송합니다 막 받고 아들들이 다 인질로 끌려가요. 예, 그런데 황당하게도 소현세자는 끌려갔는데 친청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료는 안 나오지만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였다고 봅니다. 그죠? 예. 갑자기 죽죠. 갑자기. 벼루도 던지죠. 벼루를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벼루 맞고 죽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람 머리 단단해서 벼루 맞아도 안 죽어요. 개유정난 때 여러분, 개유정난 때 여러분 김종서를 죽여요. 세조가. 죽이면 어떻게 죽이냐면 진짜 여러분 그때 그 단종 때 김종서가 병권을 잡고 있으니까 세조는 군대가 없는 거야. 세조의 개유정난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세조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김종서가 전혀 신경 안 썼죠. 모든 군대를 잡고 있는 거야. 김종서가. 그러니까 세조가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조는 부하 딱 한 명만 데리고 가요. 부하 한 명 딱 데리고 가서 편지를 주는 거야. 내 편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김종서가 안심이죠. 또 자기가 병권을 다 잡고 있고 지금 장소가 어디야? 김종서 집 아니야. 수양대군이 집 안으로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면서 그래 편지 보는 거죠. 달빛을 보는 거야. 그때 그 오른쪽 부하가 이만한 철퇴로 세 바퀴를 돌려요. 세 바퀴를 돌려가지고 머리 그냥 찍어버려요. 그래서 개유정난이 성공해. 딱 한 명으로. 근데 다음날 김종서가 깨어나요. 안 죽고. 오, 깔끔하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개유정난이 실패할 뻔한 거야. 그래서 김종서는 어디서 하냐면, 근데 김종서가 이제 하루 동안 기절해 있었잖아. 그 사이에 세조가 다 병관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김종서는 어디로 가려면 육진으로 가려고 그래요. 육진을 잘 개척했잖아. 그래서 육진으로 가다가 걸려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배를 눌러서 죽입니다. 배를 눌러서. 예. 과격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랬죠? 소현세자 벼루 맞고 죽은 게 아니라 며칠 후에 갑자기 인조가 준 음식을 먹고 죽어요. 예, 그래서 효종이 왕이 됩니다. 효종은 왜 왕이 됐냐면 얘는 청나라를 증오했거든.
그래서 효종은 여러분 청나라를 치자 하는 북벌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왕이 하늘에게 사죄를 해요. 내가 지금 정치를 못한다고 하늘을 혼내키는구나. 그러면서 목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찌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효종 때 농사가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효종이 막 찔러요. 그래서 죽어요. 너무 오버해서 죽어요. 예, 그래서 현종이 왕이 됩니다. 현종이 왕이 되는데 외아들이었죠. 외아들인데 자 여러분 예속 논쟁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예속 논쟁을 이해하려면 서인과 남인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서인과 남인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좀 보세요. 왕과 서인이 대립하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합니다. 그러면 남인은 어떻게 하겠어? 왕과 연합하겠죠. 그죠? 적에 적은 친구니까. 그럼 서인은 왕을 견제하니까 왕권 강화야, 재산권 강화야? 재산권 강화고 남인은 왕과 연합하니까 왕권 강화가 됩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통일신라 어떻게 됐어요? 왕과 진골이 대립하고 진골과 육두품이 대립하니까 육두품이 왕과 손을 잡았었죠.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 어땠어? 왕과 문벌귀족이 대립하고 문벌귀족과 신진 세력이 대립하니까 신진 세력이 왕과 손을 잡아서 같은 말로 측근 세력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서인은 재산권 강화, 남인은 왕권 강화예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효종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효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는 첫째 아들이 죽으면 상복을 3년 입지만 첫째 아들이 아니면 1년만 입어요. 그러면 서인은 뭐라고 하는 거야? 왕권을 견제해야 되니까.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1년만 입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인은 왕권 강하니까 아니다. 왕실은 일반 사대부와 다르니까 3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상복을 1년 입냐 3년 입냐 하는 논쟁인데 실제로 무슨 논쟁이다? 재산권 강하냐 왕권 강하냐 하는 논쟁이죠. 예속 논쟁이. 서인은 재산권 강하, 남인은 왕권 강하. 그래서 예속 논쟁이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은 여러분 왕도 사대부지 않느냐. 여러분 서인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 대전 출신이죠. 회덕. 송시열 공원 가보셨습니까? 저한테 아픈 추억이 있어요. 송시열 공원 갔다가 보통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운전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저는 슬리퍼 신었어. 나는 이해 안 갔지. 차가 만약에 슬리퍼가 벗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벗겨져? 그럼 맨발로 밟으면 되지? 생각했죠. 근데 진짜 여러분 위험하더라고. 슬리퍼 벗겨졌어. 그럼 신발 신어야 되죠. 슬리퍼 벗겨졌네? 하는 순간 그냥 박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랑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어. 아, 내가 전생에 송시열 안 좋았나 봐. 제가 전생에 남인이었나 봐. 남인. 잠깐 사이에 슬리퍼 딱 벗겨지는 순간 차가 그냥 박더라고. 송시열 앞에서. 죄송합니다. 송시열이 그랬어요. 전하, 조선은 이씨의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도 사대부다. 왕권 강화, 재산권 강화, 재산권 강화. 왕도 사대부니까 사대부 예법 주자가례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남인은 아니다. 왕실은 사대부와 다르니까 왕실의 예법 국조오례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누가 더 숫자가 많냐 이거죠. 남인이 더 많고 서인은 적은 거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있었는데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런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서인은 왕을 사대부로 보는 거고 동급 취급하는 거고 남인은 왕권을 위해서 따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선의 대외 관계가 있네요. 이 그림 좀 뭔지 알겠죠? 예, 왕과 친한 건 누구다? 서인이다, 남인이다? 남인이다.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외교 관계 보시면은 자, 이것도 좀 판소해 줘야 되겠네. 조선은 여러분 4대 교린 정책을 핍니다. 4대는 여러분 명이죠. 명나라는 아버지로 섬기겠다. 자, 교린 정책,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겠다. 말을 잘 내면 회유하고 개기면 패고 한다는 게 조선의 4대 교린 정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이슬람이 오지 않습니다. 대식국이 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몰라도 되는데 원래 여러분 이 동서무역을 이슬람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 이슬람이 깨집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에스파냐한테 레판토 이전에서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슬람 이제는 우리나라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동남아시아와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시암, 류큐, 자와와 교육을 한다. 이슬람은 오지 않는 대신 우리가 직접 가는 거야. 특히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 이게 중요합니다. 오키나와. 네. 참고로 시험 문제 여기까지 나오기 힘든데 이러다 나오면 또 어떡하냐. 여러분 삼별초의 난 이후에 류큐 역사가 시작돼요. 삼별초의 난이 시작된 다음에 그래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다 밝혀졌어요. 삼별초 애들이 일본으로 삼별초가 어디 있어서 처음에 진도에 있었죠. 나중에 제주도 가죠. 제주도가 함락된 다음에 일본으로 가지 않아요. 왜? 몽골이 일본까지 칠 줄 안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제주도잖아. 그러면 일본 이쪽이죠.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류큐에 가서 류큐 역사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류큐 가면은 삼별초의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류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고려 후기니까 조선 초기가 되면 완전한 독립국이 돼서 우리와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류큐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했죠.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구했는데 반대했어. 명나라 친해야 돼, 안 친해야 돼? 친해야 되는데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 이유는 명나라 황제가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온 사람인데 홍무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솔직히 걔가 좀 사이코예요. 홍무제가. 예. 그래서 이제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사이가 안 좋고 정도전이 명나라에 글을 썼어요. 근데 홍무제가 그 시비 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히려 황당해요. 이성계는 위화도회군을 반대했죠. 그런데 이성계가 왕이 되면 요동정벌을 추구합니다. 누굴 중심으로? 정도전을 중심으로. 황당하게도. 그래서 이성계는 위화도회군을 했던 사람인데 조선 초기 때 이성계 때 정도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정도전을 누가 칩니까? 이방원이 치죠. 그리고 그 홍무제가 죽어요. 드디어. 그래서 태종 때부터 친명정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 그 홍무제라는 사람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진짜 좀 성격이 의심 많고 사이코예요. 그 홍무제라는 사람은 태종처럼 자기를 도와줬던 공신들을 다 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너무 병약한 거야. 그래서 또 공신들을 또 다 또 나머지 공신이 쳐. 똑똑한 놈들을 다 죽이는 거야. 아들을 뺏을까 봐. 그러다 그 아들이 죽었어. 손자가 왕이 되죠. 황제가 되죠. 너무 어리죠.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는 애들도 다 죽이는 거야. 자기 손자를 칠까 봐. 그러다 손자가 황제가 됐어. 딱 됐어.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야. 삼촌. 영락제라고. 삼촌하고 황제랑 싸우는 거야. 황제는 50만. 영락제 삼촌이죠. 걔는 5만. 누가 이겨? 5만 이겨. 왜? 50만은 군대가 있지만 장수가 없는 거야. 할아버지가 다 죽여놨으니까. 그래서 영락제는 수도를 점령했어. 근데 그 건문제입니다. 건문제. 조카. 홍무제의 손자. 건문제. 시체가 없어요. 그럼 이 쿠데타는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홍무제는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도망가는 통로를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건문제는 할아버지가 만든 통로로 빠진 거야. 그럼 이 쿠데타는 실패한 거잖아. 그래서 영락제가 한평생 애를 찾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프리카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정화의 대함대가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예요. 이 건문제 찾으려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걔가 좀 사이코였어요. 근데 이제 태종 때는 걔가 죽고 사이코였던 애가 그 홍무제가 죽고 요동정벌을 추구했던 정도전을 이방원이 치니까 친명정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태종부터.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평안도 함경도의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그래. 그래서 3인 정책을 핍니다. 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사람들을 여기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우대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원래 그 고향 사람이 관리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긴 예외야. 토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요. 상피제도 예외죠. 상피제도의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임진왜란은 여러분 좀 지역적으로 나옵니다. 6.25 전쟁하고 임진왜란은 여러분 지역적으로 나와요. 자,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빨간색이 뭐예요? 이 빨간색이 임진왜란입니다. 요 빨간색이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가죠.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조선 관군이 이 충주에서 모여라 그랬어요. 왜 모여라 그랬죠? 이때는 진관체제야, 재승방략체제야. 이때는 재승방략이었죠. 그래서 모여라 그래서 모이니까 6개 지니까 다 뚫려버려. 그래서 진관체제로 부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신림의 충주전투죠. 그 다음에 군대가 두 개로 갈라져. 한쪽 부대는 평양성으로 가고 한쪽 부대는 함경도로 가는데 이 정문부라는 의병이 물리쳐요. 일본군을.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줍니다. 북관 대첩비를 세워줘요. 근데 이거를 일본이 가져가요.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가져가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이 러일 전쟁 때 일본 애들이 지나가는데 이 비석을 본 거야. 그럼 자기 조상들이 죽은 거잖아.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려고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노무현이 다시 갖고 와! 그래서 갖고 간 거예요. 이거 모르고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이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갔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달라고 한 거예요. 잘하신 거죠. 갖고 왔습니다. 그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이제는 이거 그 다음부터 갖고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 세력이 싸워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문화재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북한에 갖다 줬어요. 이제 우리나라 보수 단체들이 친북이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한 거죠. 예. 하여튼 내가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 갖고 온 거죠. 잘하신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3대 대첩이 뭡니까? 별표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입니다. 이 세 개. 임진왜란 3대 대첩이에요. 자, 여러분, 일본 군대가 평양성에서 왜 멈췄을까요? 군대가 여기까지 진격했어. 그러면 보급부대가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보급부대가. 그런데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막고 있는 거야. 수륙 병진 정책이 좌절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빨간색만 임진왜란이에요. 전라도 쪽에 빨간색 있어 없어? 없죠. 왜?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진주에서는 김신이 막았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 교과서가 좀 오바야. 여러분, 평양성을 탈환하는 건 뭐다? 교과서 표현은 조명연합군이다. 그때 조선의 군대를 담당했던 건 유성룡이니까 평양성을 탈환한 건 조명연합군 또는 유성룡이다 그러는데 좀 교과서 오바. 명나라가 탈환해 준 거야. 유성룡은 저기가 평양성입니다. 한마디 한 거죠. 근데 교과서는 조명연합군 또는 유성룡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평양성에서 뺏기죠. 뺏겨서 서울까지 왔다가 권율한테 깨지고 또 내려가는 거죠. 잠시 휴전이 열립니다. 휴전이 열린 다음에 휴전이 결렬돼요. 결렬돼서 다시 쳐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때는 전라도, 충청도로 갑니다. 이 검은색은 정유재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량대첩은 임진왜란이 아니라 정유재란입니다. 이거 정말 죽여주죠, 여러분.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잖아. 그래서 백의종군하죠. 자기 배를 다 원균이 말아먹고 딱 13척 남았는데 손주한테 신에게는 아직 13척이 있나이다 하면서 싸우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남으실 때 예전에 김명민이 불멸의 이순신 그거 찍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연기 잘합니다. 진짜 제가 그때 그 병원에서 한 100명이서 같이 텔레비 본 거야. 병원에서. 근데 진짜 김명민이 딱 신에게는 아직 13척이 있나이다 막 그러니까 참 다 울더라 막 진짜. 막 나도 막 내가 저기서 못 싸우고 있는데 내가 막 죄송스러워 막 싸워줘야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끝나고 어떤 또 드라마가 나왔어.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우는데 막 사람들이 다 웃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이 연기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만 잘생기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순신이 자주 썼던 게 여러분 하객진입니다. 하객진. 도망가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포진하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우리나라 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360도 회전돼요. 이렇게 회전되는데 일본은 그게 안 돼. 일본은 이렇게 가다가 뒤를 공격하려면 이렇게 유턴해야 돼. 유턴. 우리나라 배가 훨씬 낫죠. 360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총 있었다고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대포가 있는데 어디 총이 없겠습니까? 대포로 물리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활이 200m나 나가. 근데 일본은 활이 100m밖에 안 나가니까 조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조총은 사정거리가 100m거든. 그리고 조총은 비가 오면 못 씁니다. 비가 오면. 예. 우리는 활이 좋으니까 안 쓴 거죠. 그죠? 대포가 있고. 근데 얘네는 대포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깁니다. 저도. 배가 360도 회전되고 일본은 총으로 싸우고 대포로 싸우는데 지면 이상한 겁니다. 이건 지면. 그죠? 원균은 왜 졌냐? 원균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원균은 그때 7천 해전 때 안 싸우려고 그랬어. 바닷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권율이 막 나가 싸우라고 한 거야. 권율이 별 4개고 원균이 별 3개야. 그런데 별 4개짜리가 별 3개짜리를 부하장소가 다 보는 앞에서 팹니다. 그래서 원균이 맞고 나가 싸워 죽어요. 황당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순신의 난중일기 일부가 발견됐는데 거기서 권율이 쪼다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권율 집안에서. 근데 사실 이렇게 써있잖아. 죄송합니다. 권율이 쪼다라는 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 난중일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난중일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임진왜란 결과가 중요하죠. 임진왜란 결과.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이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는 바람에 이 만주 지역에 신경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여진족이 그 틈을 타서 후금을 세우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돈이 딸리니까 납속책과 공명첩을 발급합니다. 돈 주면 이제 돈 주고 양반직을 파는 거야. 돈 주고 양반직을 파는 거예요. 공명첩은 뜻이 뭡니까? 공명, 이름이 벼 있어. 이름이 벼 있어. 누구누구님은 양반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돈 주고 사서 이만적 쓰는 거죠. 그래서 신분제도가 이렇게 됩니다. 신분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양반이 70%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계기가 된 건 임진왜란과 이양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양법이죠. 여러분 18세기가 되면은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이양법은 여러분 벼와 보리를 같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되면 이양법으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져서 부자 농부들이 나타나서 걔네들이 돈을 쥐고 양반직을 사니 양반이 70%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계기가 됐던 건 그 전에 임진왜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양법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바뀐 계기는. 그리고 여러분 이인은 기후학파라고 그래요. 기후학파. 경기도와 충청도에 많았다면 이왕은 여러분 영랑학파예요. 경상도에 많았어요. 제자들이. 이의 제자들은 경기도 충청도에 많았고 이왕은 여러분 경상도에 많았어. 그러면 여러분 임진왜란 때 피해를 많이 봤던 지역은 경기도 충청도야 경상도야. 경상도. 그러니까 이왕 성리학이 일본에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도자기 공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도자기 공들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도자기 공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대를 잘해주니까. 자, 4번 광해군은 이제 중립외교를 합니다. 여진족이 후금을 세워서 명과 싸우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줍니다. 거기다 강홍립 동을 치고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해서 강홍립을 파견했지만 조용히 밀명을 내리죠. 이기는 쪽에 붙어라. 그래서 이기는 쪽에 붙어서 곧바로 항복해버립니다. 자,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건 명분이 2개입니다. 명나라를 배신했고 그 다음 엄마를 가두고 형제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폐모살제. 새로운 어머니죠. 새로운 어머니인데 광해군보다 어려요. 이 엄마를 가두고 영창대군을 방 안에 집어넣어서 불을 지펴 죽이고 형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폐모살제. 그래서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이 일어났던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는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후금이 쳐들어오는데 자, 보세요.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니까 서인은 여러분 광해군을 몰아낼 때 어떤 명분으로 몰아낸 거야? 중립외교를 했던 이유로 몰아냈으니까 친명배금 정책을 피겠죠. 명나라하고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괄은 여러분 원래 서인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원래 인조반정은 어떤 사람이 주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주도할 수 없었어요. 품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품계가 높은 사람이 인조반정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인조반정 때 당일날 애가 안 나와요. 무서워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5.16 쿠데타 박정희 때도 박정희는 안 나와요. 무서워서. 무서워가지고 당일날 쫄아가지고 여인숙에 들어가서 막걸리 먹고 잠자요. 집에도 안 들어가. 체포될까봐. 그러니까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당일날은 떨리나 봐. 5.16 쿠데타 박정희가 다 준비했잖아. 그래놓고 당일날 안 나와. 그래서 김종필이 다 죽은 거야. 다 송호한 다음에 깼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얼떨결에 이괄이 주도합니다. 근데 상 받을 때는 2등 공신이 된 거야. 자기가 다 주도했는데 열받아서 반란 일으키죠. 자, 그 다음에 후금에 쳐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후금일 때 쳐들어온 건 정묘호란이에요. 국호를 청으로 바뀐 다음에 쳐들어오는데 병자호란입니다. 자, 정묘호란 때는 형제관계를 요구했고 병자호란 때는 군신관계를 요구했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이 정봉수 1위 이분들이 정묘호란 때 의병입니다. 네, 정묘호란 때 의병이고 자, 어디로 도망갑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밑에 6번 북벌. 북벌은 누가 준비한다? 북벌은 어느 왕이 시작했다? 효종이 합니다. 효종이. 예, 효종이 하는데 여러분 그때 서인의 영수가 누구냐면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인데 송시열은 여러분 북벌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었어요. 예, 이 송시열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효종과 송시열이 딜을 합니다. 딜을 해요. 효종이 송시열한테 그래요. 당신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원하는 북벌을 해주세요. 송시열은 그래서 북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종은 진짜 북벌을 하고 싶었지만 송시열은 그게 아닙니다. 뭘 잡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로 하겠어? 어영부영 하겠어? 그래서 북벌의 중심 부대는 어영청입니다. 어영부영 했다 이거죠. 어영부영. 네. 자, 하여튼 북벌이 추진됩니다. 북벌이 추진되는데 서인은 찬성, 남인은 반대했죠. 예. 근데 북벌 운동 중에 나선 정벌이 생깁니다. 써주세요. 북벌 운동 중입니다. 근데 나선 정벌. 이때 청나라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여요. 이때 청나라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효종도 200명을 파병해요. 파병 200명. 왜? 한번 군대를 실험해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잘 싸우는가.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나선 정벌군이었어. 나선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정벌군이었어. 북벌운동군이었어. 북벌운동군인데 잠시 러시아 정벌군, 나선 정벌군으로 변신했죠. 그래서 장수도 병급 신유예요. 알겠죠? 네. 나선 정벌군 장수가 병급과 신유다. 잠시 나선 정벌군으로 변신했다.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